2017년 정유년 새해 대선의 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선 일정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벚꽃 대선의 승자는 누구일지 벽두부터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오늘은 언론사들이 수행한 새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조기 대선 구도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가 신년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요. 이번에 이제 가상 대결도 벌였습니다. 그거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압도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왔고, 그리고 뭐 3자 대결,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문반한 3자 대결에서도 뭐 월등하게 1위를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이 형성됐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잠깐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 네. 우리 이제 뭐 대다수 언론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한겨레가 이제 지난 연말에 실시한 조사를 보면 단순 선호도에서 이제 모든 후보들 다 나왔을 때 문재인 27.4, 반기문 18.4, 이재명 12.0, 안철수 5.0 이런 순서로 했는데 이게 1, 2, 3, 4위가 다른 모든 언론사가 일제히 비슷한 수치에서 비슷하게 이제 순서가 매겨졌습니다. 그리고 3자 대결에서도 우리 이제 한겨레 조사를 보면 문재인 44.6, 반기문 30.0, 안철수 13.7 해서 뭐 14포인트 이상 이렇게 아주 압도적으로 우위를 했는데, 일단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설 연휴, 이제 이달 말 설 연휴가 있는데 그 이후까지 이제 이어진다. 그럼 그 이후로 간다고 하면은 대세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대세론의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 지지 구성을 보면 20, 30대, 40대까지도 굉장히 우위를 보이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대구 경북이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있는 대전, 세종, 충청 이쪽을 빼고는 나머지는 서울 수도권이나 호남이나 뭐 강원, 제주 다 전국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민주당에서도 어쨌거나 가장 주류지 않습니까? 당내 이제 조직 기반 또 의원들의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대세론에 올라탈 그런 조건들을 이미 이제 갖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좀 전문가들은 대세론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더군요. 일단 다자구도에서 30%대로 올라선 조사는 이제 없었다. 이게 하나의 근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변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정계 개편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대세론이라고 이름을 붙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10개 언론사 여론조사 중에 9개 언론사에서 문재인 1등 이렇게 나오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 다시 또 유권자들한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줄 가능성이,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여론조사 항목에다가 다음 대통령에는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문재인이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요. 바로 그게 문재인 대세론이 이미 형성되고 있다. 뭐 이렇게 진단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밴드웨건 효과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네. 문재인 대세론 또 문재인 어떤 강세 현상의 이제 배경 같은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탄핵 촛불의 어떤 반사이익 최대 수혜자가 이제 문재인 전 대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이런 게 이제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해가 바뀐다는 것은 반기문 총장의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끝난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총장이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에게 상당히 이제 뒤지는 걸로 오차범위 바깥으로도 이제 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반기문 전 총장 귀국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는 반기문 전 총장에게 어떻게 해석될까요?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한 퇴임 직전 한 1, 2개월 동안은 계속 이제 대선 출마를 전제로 이제 기자들도 만나고 그런 이제 발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죠. 반기문 전 총장이 지금 범여권,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이렇다 할 후보가 없는데 유일한 지금 주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보수 쪽의 여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야권 주자들은
지금 말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부터 뭐 안철수, 이재명, 박원순, 뭐 안희정 한 10명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런 야권 다자구도와 이게 보수 세력 또는 법률권의 반기문 사실상의 유일한 1인 이런 그 구도라면 사실은 그 1, 2등을 아주 박빙의 승부로 다퉈도 시원찮을 판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기대 효과가 지금 많이 있는 높아진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5%포인트 이상, 많게는 뭐 10%까지, 10포인트까지 차이난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이번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지지층이 어떤 사람인가가 확연하게 이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한겨레 조사를 보면 대전, 세종, 충청권, 대구, 경북, 연령대로는 60살 이상, 네. 이념층에서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층, 그리고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또 정당으로는 새누리당 지지층.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외연이 작은 거죠. 아주 골수 보수층의 지지를 이제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만으로는 앞으로 더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굉장히 낙관하기 어려운 그런 성적표를 이번에 좀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마음이 조급할 것 같은데 반기문 전 총장 뭐 어떻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앞으로의 전략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수정이도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글쎄요, 몇 달 전 조사 결과보다 이제 수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은 좀 실망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수치도 사실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많이 불리한 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태고요. 또 촛불 혁명 상태로 여권,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은 이제 여권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른바 23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제 검증 국면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막연히 반기문 그러다가 그런데 가만있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이런 시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반기문 총장이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라는 한나라당의 새누리당이 유력 후보하고 가상 대결을 하면 안철수가 이기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죠.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당시 교수가 지지를 받았던 것은 어떤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어떤 열망 같은 것 때문인데요. 사실은 그동안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높았던 것도 그런 정치에 대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또 일종의 그 반정치주의죠.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반기문 같은 사람들이 와서 좀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 이런 유권자들의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열망들이 이제 서서히 지금 꺼져가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부터 반기문 총장이 어떤 충청도 주자 또는 외교관 출신으로서의 어떤 그 테두리들을 이제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이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과연 이분이 다른 정치인들처럼 그런 승부수를 던져 나갈 수 있을지 전 좀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요. 아마 그 1월 중순에 귀국한 다음에 당분간은 관망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새누리당이나 개혁보수신당이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관망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대선 출마를 접을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5년 전에 안철수 현상 대단했죠. 안풍, 뭐 안철수 신드롬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에 한 자릿대로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한테도 밀렸고요. 참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좀 격세지감인데 안철수 의원 왜 이렇게 지금 주저앉은 거죠?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태생적으로 안고 있던 문제가 지금도 이제 이어지는 거로 봐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말로 또 머리로는 개혁을 얘기하고 새정치를 얘기하지만 사실 몸담고 있는 건 호남 정당이란 말이죠. 거기서 생기는 괴리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또 당의 다수 호남 의원들은 계속 뭔가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하고는 다른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반기문 전 총장, 뭐 손학규, 정의와 계속 다 열어놓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고 당내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유일한 대권 주자로서 열심히 오랫동안 지금 5년 가까이 좀 준비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좀 엇박자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당내에서 어떤 강한 그 카리스마를 발휘를 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보듯이 주류가 그러니까 세가 약하다는 게 또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약간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대선을 끝까지 뛸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을 이제 서서히 이제 일으키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 드러난 걸로 봅니다. 안철수 의원이 2012년에 굉장히 그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어떤 젊은 층의 지지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 있었고요. 그 당시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지가 높았는데 지금은 안철수 의원은 정치인입니다. 정당의 대표를 2번이나 지냈고요. 역설이죠.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어떤 고정적인 그 젊은 층의 지지가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이 그나마 그동안 지지율을 유지했던 것은 지난 4.13 총선 전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했기 때문에 호남을 중심으로 문재인에 대한 그 형성되어 있던 반문재인 정서 이것들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지지율을 유지했었다고 봐야 됩니다. 일종의 거품이죠. 호남 지역의 어떤 장년층 또 수도권의 그 호남 향후의 좀 고연령층 이분들이 그동안 안철수를 지지했었는데 유권자들이 지지를 안철수에서 이재명으로 옮겨가면서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이 이제 꺼져버린 거고요. 그동안에 안철수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어떤 여론의 내용이 사실은 안철수 지지가 아니고 반문재인이었다. 이런 것이 이제 입증이 되면서 그 직격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이제 남은 기회는 여권의 대선 주자가 다 몰락을 하고,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아예 출마를 못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고, 해서 현재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문재인은 찍기 싫으니까 안철수를 지지할 가능성, 이런 아주 그 확률로 보면 적은 이런 경우를 지금 기대하면서 레이스를 계속해 나갈 것 같습니다. 야당만의 대선이 치러질 때만이 그나마 승부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전에 새정치연합 시절에 민주당과 통합을 할 때 내가 이제 호랑이굴에 들어가면 내가 민주당을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워딩이 이제 알려진 적이 있어요. 그 말을 지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 비문 세력과 함께 나와서 이제 탈당을 했고 처음에는 국민의당이 안철수당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비문 세력의 그 의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실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요. 국민의당의 이른바 비문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호남하고 이제 동교동 계가 일부가 와 있을 뿐입니다. 또 그 사람들하고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충격을 받고 며칠 동안 일정을 다 취소하고 잠적해버린 상태죠. 이런 그 국민의당 안에 내부 문제부터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안철수 의원이 지금 본격적인 어떤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권 대선 주자들 가운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가 월등하게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주자들이 지금 군소 주자로 지금 쪼그라든 그런 느낌입니다. 뭐 안희정 지사라든지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경 의원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주자들 뭐 돌파구는 없을까요? 어떻게 좀 움직여야 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인지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일단 문재인 전 대표는 인지도가 아주 높죠. 재수생이기 때문에 이제 갖는 어떤 프리미엄이고요. 반면에 이제 안희정 이분은 이제 충남지사, 충남에 갇혀 있고 또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이다. 이 틀에 갇혀 있고요. 또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역 감정을 정면으로 극복해보겠다 해서 대구에 가서 출마해서 성공을 거뒀지만 그 바람에 오히려 대구 경북 정치인이라는 틀에 갇혀버리는 이런 역설적인 함정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죠. 이분들이 인지도를 짧은 시간 안에 올릴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문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지지를 다 흡수해버린 상황에서 이분들이 지금부터 경선에 참여는 하겠지만 지지율이 뭐 급반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까치밥도 없는 그런 상황.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선이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치러질 걸로 대체로 이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역산하면은 3월 말, 4월 초까지는 후보 선출을 맞춰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뭐 한 3개월 정도, 이 정도의 이제 경선 기간이 있는 건데 3개월 안에 이거를 지지세를 상승세로 돌리고 두 자릿수 이상 올려서 뭔가 좀 비등비등한 그 흥미로운 게임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활주로가 짧죠. 너무. 예,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네, 이번 새 여론조사, 대선 주자 가상 대결에서 유일하게 소외된 원내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죠. 대선 후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당장 지금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친박 핵심 인사들에게 당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시한이 1월 6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지금 어떻게 될지 새누리당의 운명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은 임명진 위원장이 사람을 찍어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제 짐작은 되는데요. 누구일까요? 어느 선까지일까요? 예, 일단 언론에다 이제 노출이 되고 있죠. 임명진 위원장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조금씩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정현 대표는 이미 탈당을 했지만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이런 분들이 좀 탈당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거의 공공연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임명진 위원장이 새누리당에 영입된 이후에 일종의 임명진 효과 같은 것들이 잠깐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단 탈당 러시가 중단이 됐고요. 또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임명진 위원장 오기 전에는 개혁보수신당이 더 높았었는데 그 이후 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이 다시 올라서고 있는 이런 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임명진 위원장한테 높적 절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임명진 위원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마당에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느냐. 책임 정치가 중요하다. 따라서 책임이 있는 친박들이 좀 알아서 물러나달라. 탈당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인데요. 이정현 대표 한 사람만 탈당하고 나머지는 탈당 못하겠다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좀 염치가 없다고 할까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임명진 위원장이 그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상식적이면서도 아주 깐깐한 종교인 출신 정치인인데 이분이 이제 시한을 정해놓고 있죠. 1월 6일 또 1월 8일. 이 시한을 앞두고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걸로 보이고요. 아마 이거를 친박들이 버텨내기도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임명진 위원장이 이제 29일 날 전국에서 취임을 하고 30일 날 바로 아침에 이제 그 칼을 뽑았지 않습니까? 인적 청산, 친박 청산이죠. 숨겨진 발톱을 이제 드러낸 그렇죠. 거죠. 네. 그때 이제 거명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탈당, 그러니까 어떤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 지목했던 게 박근혜 정부의 주요 직책이나 당에서 대표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재직하면 특권을 누렸던 인사. 이대로 해석을 하면 이정현 대표, 네.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 정도가 해당될 거예요. 그리고 총선에서 패권적 행태를 보이며 당의 분열을 조장했던 인사. 이건 서청원, 홍문종, 윤상현, 또 최경환 이런 분들 포함될 거예요. 자, 호가호위하며 상식에 어긋나는 언사를 보였던 인사. 윤상현 의원 지난 총선 때 했던 막말파동 그리고 촛불 비하 발언으로 아주 유명한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이 범죄에 속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자들의 상적인 추정인데 자, 그러면 임명진 위원장 머릿속에는 진짜로 누가 있느냐. 이정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는 별로 내 머릿속에 없던 분인데 모범을 보여줬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 본인이 제시했던 거기에는 딱 떨어지게 당대표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데 아마도 인간적인 미안함을 표현한 이런 정도일 것 같고요. 이 정도로는 성이 안 찬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분이 아니라 아직 핵심은 아직 남았으니까 스스로 나흘 남았는데 결정해라. 이런 메시지일 겁니다. 어쨌든 다른 친박들과는 이제 다른 행태를 보인 건데 왜 탈당했다고 보세요? 이정현 대표 본인이 내가 나갈 테니까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자들한테 이제 문자로 탈당 이유를 밝혔는데요. 직전 당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안고 탈당을 합니다. 당의 화평을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이정현 대표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른바 TK를 기반으로 한 친박 세력들 또 서청원 이런 그 진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그 도마뱀 꼬리 자르기 같은 효과를 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남 출신 정치인 이정현 대표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로 빠지는
굉장히 좀 비열하고 비겁해 보이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정현 대표 개인적으로 보면 탈당은 사실 뭐 별것이 아닐 수 있는 있죠. 겁니다. 예. 호남에서. 예, 그렇기도 하고요. 또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정계 은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탈당을 했다가 나중에 여권이 재구성될 때 정계 개편을 하면서 다시 합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정현 대표 탈당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탈당이 별게 아닐 수 있는데 서청원, 최경환 이런 뭐 친박 중에 친박들은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사실 나가기 싫은 거죠. 우리가 주인인데 왜 어디서 굴러온 저 임명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나가라 마라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친박 핵심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친박 그룹 안에서도 독박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혼자 독립적인 그런 존재였고, 친박 그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좀 뭔가 그 도모하고 할 때 끼는 멤버가 아니에요. 이너서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필요회의에서 당대표로 만들어졌고,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역시나 그 자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에 온몸으로 그냥 몸을 던진 뭐 그렇게 하고 지금 물러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정현 대표의 탈당이 이렇게 엄청난 당내 충격파를 가져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죠. 반면 서청원, 최경환 이런 분들은 그 당내 아주 오래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실제 그 당의 코어로서 만들어 왔고 자기의 지지 기반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TK에 갔다 내려갔다 최경환 의원이나 이런 분들 내려가면 당신이 왜 나가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고 탄핵돼서는 안 되고 이런 그 메시지를 계속 받을 거고 버티라 이런 얘기를 받을 거예요.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계 그 맏형이라고 해서 역시 서청원 의원이 흔들리면 다른 그 개파 의원들이 줄줄이 또 자기들한테 그 파장이 올 걸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라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저항하고 최경환 의원은 어제 같은 경우 나는 끝까지 남는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러고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서신을 다 뿌려가지고 장문에 걸쳐서 임명진 위원장이 뭐 나한테 했던 얘기랑 다르고 이렇게 뭐 무자비하게 비민주적으로 하고 있고 독선을 또 다른 독선을 하고 있고 안 된다 이러지 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여론전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정치를 국민을 보고 해야 되는데요. 좀 보수 성향 언론사에서도 친박들은 이정현 대표하고 같이 좀 탈당을 해라. 뭐 이런 사설을 쓸 정도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 일단의 정치인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명진 위원장의 탈당 요구가 명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도저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임명진 위원장이 어쨌든 탈당 시한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1월 6일 이번 주 금요일이고 그때까지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1월 8일 내가 거취 이 문제까지 내가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버티면 버티는 건가요? 뭐 내쫓을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임명진 위원장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버티기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 좀 알아서 탈당을 해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사실상. 임명진 위원장이 여기서 위원장직을 물러나면 새누리당은 쉽게 얘기해서 망하는 겁니다. 네.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 가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버티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또 만약에 버틴다면 망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앞날은 지금 어둡고 암담하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명진 위원장이 애초에 밝혔던 거 아까 세 가지 유형대로 하면 사실 꼽자면 뭐 한 10명, 20명도 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종의 좀 여론전이었던 것 같고 오늘 또 한 얘기는 나는 핵만 제거한다. 핵만 제거하면 그 악성 종양이 더 번지지 않을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 이렇게 넓혀가지고 무자비하게 휘두르지 않고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상징적인 사람 한 2명, 3명 이 정도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정현 전 대표 나가고 이제 서청원, 최경환 뭐 이 정도 범주에서 아마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한 2-3명 안팎에서는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뭐 탈당을 할 것 같은데요. 이왕 탈당할 거면 좀 구질구질하지 않게 깔끔하게 해야 그나마 명분을 건질 수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제 그런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이미 지금 구질구질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탈당을 해봐야 효과를 별로 거두지 못하는 이런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1년 전에 상황을 이제 돌이켜 보면 1년 전 새해 새누리당은 총선 승리를 예감하면서 이제 표정 관리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당이 쪼개져가지고 정말 그 침통함이 이루 이제 말할 수 없었습니다. 1년 새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된 건데 대선까지 앞으로 수개월 남아있죠. 어떤 반전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방심은 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린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